그럼 오늘부터 이제 전기기기 들어갑니다. 아셨죠? 회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단원별로 노트에다가 중요한 공식들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딱 정리를 한번 하시고, 지금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100점 맞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60점만 넘겨서. 근데 이제 시험은 60점을 넘긴다 치더라도 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그 실기시험 볼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나요? 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하지 왜 중간중간에 시험 안 나오는 내용을 하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럼 여기 딱 시험하고 넘겨버리고, 자, 시험 안 나온 데는 버리고 할 때만 하면 이게 이어지나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요 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교재 목차 한번 펴보세요. 목차. 자, 목차 펴보셨죠? 지금 그 교재는 목차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직류기를 쪼개놔 버렸고 동기기 쪼갰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첫 번째보다 직류기, 자, 두 번째가 자, 동기기, 세 번째가 자, 변압기, 자, 네 번째가 유도기, 자, 5장이 뭐죠? 자, 정류기. 총 몇 단원입니까? 총 5단원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회로는 계산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회로는 대부분 계산 문제죠. 직류기를 보면은 요 직류기 파트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직류 발전기, 자, 직류 전동기. 우리 여러분들 발전기를 제네레이터라고 하죠. G자로 쓸 거고 전동기는 뭐라 하죠? 모터. 그래서 M자로 쓸 겁니다. 자, 동기기도 똑같아요. 자, 동기 발전기, 동기 뭐다? 자, 전동기. 그래서 이제 세분화하면은 총 7단원이긴 한데, 일단 크게 보면은 몇 단원이에요? 5단원이고, 자, 이거 몇 문제 출제되죠? 자, 20문제 출제. 몇 개 맞으면 되죠? 20문제 맞으면 돼요. 20문제에서 20문제 맞으면 되지. 자, 계산 문제. 제가 방금 회로는 대부분이 다 계산 문제인데, 기기는 계산 문제가 몇 개나 나올까요? 봐보신 분들은 대충 알 건데, 한 5에서 몇 개? 6문제. 자, 이렇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가 별로 비중이 없네. 그럼 말로 된 게 몇 개죠? 한 14개, 15개네. 그럼 우리 답이 나왔네. 계산 문제 다 버리고 말로 된 것만 가져가서 12개만 맞으면 되네.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기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고 문제 풀다 보면 말로 된 게 더 어려워, 사실. 이거 다 봐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직류 발전기 돌리고 전동기 돌리고 변압기 사용하고 할 때 다 원리들이 있겠죠. 원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쟤네들이 원리가 어떻게 된가를 파악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풀어지는 과목이라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편해요. 말로 된 문제가 훨씬 더 찐다? 어렵다. 이거 좀 생각을 하되 일단 계산 문제 비중은 별로 없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 직류기는 이제 시험을 보면은 자, 출제 비중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교재에다 써보세요. 자, 얘는 한 평균적으로 한 3문제라고 보시면 될까? 물론 3문제, 4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평균 따졌을 때야. 자, 변압기가 한 5문제. 자, 유도기가 5에서 한 6문제. 자, 정류기가 1문제 정도. 자, 문항수 적어봤죠? 딱 보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요 두 개가 중요하네. 변압기하고 뭐가? 그럼 변압기하고 유도기의 최대 문항수가 현재 몇 문제죠? 11문제나 되네. 우리 몇 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12개. 그러면 또 답 나오네?
지금 마음에 준비했죠? 일단 이거 버리고, 이걸 다 맞아버려. 그럼 몇 문제죠? 11문제. 우리 12개만 맞으면 되죠? 그럼 한 문제, 이제 나머지는 어찌해야 돼요? 한 번호로 쭉 찍어버리면 되지. 시험번호 요령이라다. 조건은 이 두 단어를 다 어쨌을 때? 맞았을 때죠?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론은 다 잘해야 돼. 자,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중요하다 뭐냐면 오늘 해야 되는 얘 뭐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 이거 하는데 10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10시간을 넘게 했을 때 출제 문항은 한두 개밖에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몰라요. 그럼 얘 모르면 유도기가 안 돼요. 결론은 얘 모르면 다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자, 앞으로 뭘 제일 잘한다? 직류 발전기에서 기본기를 잘 닦고 이제 다른 단원 넘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자, 이해됐죠? 자, 오늘 뭐부터 시작한다 이제? 직류 발전기부터. 자, 제가 오늘 4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4시간 동안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셨나요? 왜 천천히 하냐면 기기는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영어도 배우고 원리도 배우고. 근데 특히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자기 걸로 이렇게 익숙하게끔 연습해서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도 빼는데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용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 갈 테니까 자,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기기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즐겁게 하고 끝내게요. 오케이? 자, 벌써 회로 버렸죠? 지금 회로 책 딱 저기다가 이제 딱 덮어놓고 이제 나중에 먼지 한 번씩 털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고. 됐나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발전기하고 물을 간다. 전동기를 갈 건데, 요 개요가 4줄 써져 있죠? 자, 다 버리고. 자, 형광펜 준비하세요. 자, 앞으로 여기. 발전기와 전동기는, 자, 뭐가 서로 같다? 구조가 서로 같고, 자, 뭐가 반대다? 전류 방향 반대. 자, 앞으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뭐가 같다? 구조 같고, 자, 무슨 방향 반대다? 전류 방향 반대다. 자,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는 뭐를 해야 돼요? 발전기 해야 되고, 하나는, 자, 전동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회전기기입니다. 회전기기. 자, 뭐 하는 기기? 발전기도 도는 거야. 전동기도 어째요? 도는데. 나는 발전기를 한 번도 안 봐봤다 그러면 집에 있는 선풍기가 전동기야. 그러면 집에 있는 선풍기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근데 우리, 여기 봐봐요. 우리 전주 위에 붙어 있는 게 변압기죠? 얘는 그대로 그냥 붙여놨잖아. 얘는 대표적인 정지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기 배울 때 회전기기도 있고 뭐 또 있다? 정지기기도 있어.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하겠어요. 발전기는 영어로 뭐라 한다? 제네레이터니까 G로 쓸 것이고 전동기는 모터예요. 자, M으로 이렇게 쓸 거야. 자, 이해됐나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자, 여기 봐봐요. 발전이죠? 자, 뭐를 발생해야 돼요? 전기 발생. 그럼 전기라 하면 애매하죠. 자, 전압을 뭐 한다? 발생. 자, 앞으로 발전기는 뭐를 발생한 기기다? 전압을 발생. 근데 여러분들이 회로 이제 끝났으니까 버리지 말고 우리가 회로에서 전압의 정의, 전류의 정의 배웠죠? 전류가 뭐죠? 전하가 이동하는 거야. 정확히 따지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얘가 전류죠. 그러면 전류를 이동시키려면은 전류를 또는 전하를 이동시켜야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전하가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전압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류가 흐르려면 누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전압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선이 뭐다? 전압. 그 다음에 누가 흐른다? 전류. 항상 순서를 그렇게 잡으시라는 이야기야. 자, 됐나요? 자, 그럼 뭔지는 모르는데, 자, 이거 돌렸어요. 자, 누가 발생했을까? 전압이 발생해서, 자, 이제 누가 흐를까요? 전류가 흘러서, 자, 얘를 어디서 써요? 우리 부하에서 사용을 하게 돼, 부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하는 로드라고 얘기했죠, 로드. 자, 전기를 뭐 하는 거다? 자, 소비하는 것들. 자, 우리 가정에 전기 소비하는 것들이 다 가전제품이죠?
그러니까 발전기 돌려서 자 전류를 부하에 공급해서 이 전류를 어디서 쓴다? 부하에서. 근데 여러분들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 선풍기라고 가정해봐요. 선풍기 축에 이런 날개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어있죠? 자 얘를 뭐 해야 돼요? 돌려야지 바람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선풍기는요, 자 선풍기 돌릴 때 자 누가 가해져야 돼요? 전압 몇 볼트가? 자 코드를 딱 꼽아야 돼. 그럼 전압이 가해지죠?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전류가 들어가, 전류. 그래서 아직 원리는 안 배웠지만 뭔지 몰라도 얘가 나중에 뭐 한다? 회전. 좀 그러냈네. 그럼 결론은 뭔 말이냐? 지금 여기 발전기하고 뭐 있어요? 전동기 두 개 보여요? 이거 지금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내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요 두 개는 자 뭐가 같다? 자 구조가 같다. 이걸 꼭 일단 명심하고, 여기를 봐보면은 무슨 방향 반대예요? 자 전류 방향 반대야. 자 앞으로 발전기와 전동기는 자 구조는 서로 같더라. 근데 무슨 방향 반대다? 전류 방향 반대다. 발전기는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죠. 그럼 전동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게 지금 기기 수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육이 끝나고 뭐 배우죠? 동기기 배우잖아. 아까 이제 동기기도 뭐 있어요?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그 두 개 구조 어쩌게 있어요? 같아. 무슨 방향 반대? 전류 방향 반대. 원래 유도기도 유도 발전기,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두 개 구조 어쩌겠어요? 같아. 전류 방향 반대다. 그래서 모든 발전기와 전동기는 자 구조 같다. 자 뭐 반대다? 전류 방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오늘 발전기 구조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울 거야. 그럼 이 구조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간다? 전동기로. 그거 전동기 그대로 가져가서 무슨 방향만? 전류 방향만 반대로 해석하면 전동기 해석이 아주 쉬워지겠죠? 이해됐어요? 쉬워질까요? 안 쉬워져요. 그대로 가져가. 전류 방향 반대로 해. 해석이 안 돼 또. 자 기본이 이래, 기본이. 자 이해됐나요? 자 우리는 자 뭐부터 시작한다? 이제 발전기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발전기 해석을 위한 거다. 기본 법칙에서 자 1번에 암페어의 무슨 법칙? 자 오른손 법칙. 형광펜 칠해보세요. 암페어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우리가 사실 회로할 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들어봤죠? 전류, 자속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자 하기 전에 제가 예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아셨나요? 제가 회로 수업할 때 자 이야기 한 것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여기 밑줄 꺼보세요. 자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 뭐의 방향? 자속의 방향을 뭐한다? 결정하는 법칙이다. 전류에 의한 자속의 뭐다? 방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요거 방향. 아셨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뭔 전류 흐르면 자속이 생긴가 봐. 근데 그 주변에 생기는 자속의 크기가 얼마나 생기냐는 상관이 없어. 크기가 많이 생기든 적게 생기든 그건 상관없이 뭔만 결정하면 된다. 방향만 결정하고. 그래서 포인트는 방향이고, 두 번째가 여기도 별표 치세요. 이때 전류와 자속은 무슨 관계다? 비례. 여기에 기본. 자 이해됐나요? 자 회로 시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책에 다 써졌으니까 편하게 봅시다. 자석이죠? 우리 자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영구자석 들어봤나요? 영구자석. 항상 자석이 성질되는 거. 전자석은 뭐예요? 전기 넣어줄 때만 자석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답들은 영구자석 아니야, 뭐보다 전자석인데. 딴 데 가서 수업하다 보면 막대자석, 말굽자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게. 자, 이거 무슨 자석이다? 자, 이거 봐보세요. 자석의 끝부분을 뭐라고 한다? 자극. 이거 회로 시간에 얘기했죠?
자, 기본이야. 자, 앞으로 이 자석의 끝부분인데, 한쪽은 N극이고, 한쪽은 뭐다? S극에서, 자, 이 끝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 용어 외우세요. 자, 반드시. 자,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석의 끝부분 자극에서 N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끝나요? 자, S에서 끝나는, 자, 누가 있다? 얘를 자기력 선이라고 부른다. 교재에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자, 나가는 쪽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회로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끝나지 않고, 이 내부에서도 누가 존재한다? 자기력 선이 존재해요. 이건 이제 자기학에서 배울 거야. 그러면은 내부에 자기력선이 존재한다는 말은, 자, 봐봐요. 자기력선은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어디 돌아온가? 제자리 돌아오죠. 반드시 무슨 회로?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폐회로를 만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 보세요. 자기력선이 한 가닥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이 발생해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닥이 발생했을 때 이 여러 가닥을 한 다발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뭐라 부르면 돼요? 자기력선의, 자, 묶음이다, 묶음. 자,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른다?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력선은 한 가닥, 여러 가닥을 한 묶음으로 묶은 게 뭐다? 자속이니까. 그래봤자 얘도 뭐야? 자기력선이죠. 자, 그럼 앞으로 쓸 때는 뭘로 쓴다? 파이라고 쓸 거야, 파이. 다시 한번 갖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놀고 있을게. 꼭 사고 치워. 자, 자기력선의 묶음을 뭐라 한다? 자속. 자, 읽을 때 뭐라 읽어라? 파이. 이런 이야기야. 우리 보통 파이를 뭐라 하죠? 지름. 이걸 또 파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 자, 됐나요? 자, 지금 제가 뭐 이야기했죠? 자, 이거 제목 뭐예요? 얘가 자석이잖아. 자석에서 발생하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속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 요거 제목을 적어보자면 뭐라 써야 돼요? 자석에서 나오는 자속. 오케이?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자석에 의한 뭐다? 자, 이렇게.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지금 누구에 대한 누구 이야기했다? 자석에서 나오는, 자, 자속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암페어 오르나사법칙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류에 의한 자석이죠. 쟤는 자석에 의한 자석.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석 주변에서만 자석을 얻는 게 아니라 전선에 뭐가 흘러도, 전류 흘러도 그 주변에 뭐 생긴다? 자석이 또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야, 자석처럼. 그럼 그때 주변에 생기는 자석이 어느 방향으로 생길 거냐? 자, 뭐를 결정한다? 방향을 결정하는 게, 자, 누구다? 암페의 오르나사 법칙. 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지금 반듯하죠? 전선이라고 가정해봐, 전선. 그리고 전선에, 자, 얘는 앞으로 제가 직선도체로 변합니다. 자, 무슨 도체? 직선도체.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내가 직선도체하고 저 원형 코일일 때, 자, 두 가지로 다 해놨는데, 자, 직선도체에서는 엄지가 뭐죠? 전류. 나머지가 자석. 그럼 직선도체는 얘를 전류 방향. 나머지를 뭐로 간다? 자석 방향. 자, 그럼 봐보세요. 전류가 어디로 흘렀다? 위로 흘렀죠? 자, 요렇게 흐른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반시계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자, 뭐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발생이 되더란 이야기고. 자, 반대로 전류가, 자, 위에서 어디 쪽으로요? 자, 이렇게 흐를 수 있죠? 그럼 엄지손가락을 어디로? 아래로. 그럼 나머지 손가락은 요렇게 도나요? 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돈다. 자, 이해됐죠? 자, 다시. 방금 뭐라고요? 자, 엄지 뭐다? 전류. 자, 나머지는. 자, 나머지 손가락은 자속이다. 자,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넘겨버렸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주변에 생기는 자석 무슨 관계다?
비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 그럼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죠. 주변의 자석도 많이 생기고 전류가 감소하면 주변의 자석도 감소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 자석 주변에 생기는 요 자석하고 전류 주변에 생기는 요 자석하고 차이점이 보이죠? 얘는 조절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누굴 통해서? 전류 통해서. 근데 얘는 조절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앞으로 자속이 일정하고 얘는 자속을 뭐 할 수 있다? 가변시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G를 써야 될까요? E를 써야 될까요?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자속이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쓰려면 우리는 얘가 필요해, 얘가. 자, 이해되나요? 자, 이거 전선을 어디서 본 거예요? 측면에서 본 거야. 근데 우리 원래 전선의 단면은 원형이죠. 길게 생겼잖아. 자, 이해됐나요? 그럼 전류 방향이 두 개가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냐, 전류가 뭐다? 나오는 방향이냐. 그럼 이렇게 전류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 단면에다가 표시하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책에 나오는 그림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얘 봐봐요. 전류가 뭐라고, 전류가? 직선도체죠. 전류가 뭐다? 엄지야. 그럼 봐봐요. 요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주변에 어떻게 써야죠? 요렇게 도나요? 그럼 자속이 요렇게 일단 돌겠네. 됐나요? 근데 봐봐요. 우리 제목이 암페의 오른손 법칙이기도 하지만 오른 뭐죠? 나사야. 우리 나사 끝에 뾰족하죠? 여기는 동그랗죠? 십자 표시 됐나요? 자, 얘가 나사라 보고 여기가 십자 표시 됐다고 가정해봐. 그럼 얘를 나사를 들어가게 하려면은 자, 얘를 어디로 돌려야 돼요? 우리 도라이버로 돌려야 되잖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십자 표시를 요렇게 돌려야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가잖아. 이해됐어요? 자,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어디 부분을? 십자 표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류는 어쩐다? 들어간다. 그럼 앞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X 표시를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림을 딱 봤을 때 X 표시가 돼 있다. 전류가 어쩐다? 들어가. 근데 자, 반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가 무슨 표시? 십자 표시. 그럼 여기는 앞에 뾰족한 부분이네. 그럼 내가 여기 십자 부분을 오른쪽 돌렸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쪽으로 어쩌죠? 나가잖아. 그럼 나갈 때는 십자 표시를 봐요. 앞에 뾰족한 점을 봐요. 점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나가고 있네. 그럼 뭐를 본다? 점.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 나가죠? 이 방향으로 뭐 생겨야 돼요? 자석이 자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야. 자, 이해되셨어? 자, 들어가면 X, 나오면 뭐다? 점을 찍어라. 됐죠?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아까 제가 연구자석도 있지만 뭐 있다? 전자석. 근데 전자석은 자 코일에다가 코일에다가가 아니라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에다 철심 감을 수도 있지. 아닌가? 자, 뭐에다가? 자, 철심에다가 자, 코일을 감아서 자, 여기 봐보세요. 요거는 아마 책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자석이죠? 무슨 자석? 영구자석. 그럼 영구자석 모양으로 철심을 만들어서 철심을 좀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뭘 감아라? 자, 코일을 자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우리 저 영구자석은 색깔 칠해져 있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근데 여기는 색깔이 없어. 그냥 일반 철심에다 뭐만 감은 거예요? 코일만 현재 자 감아놓은 건데 자, 읽어보세요. 자극에서의 뭐다? 그러니까 자극에서 나가는 자속 방향을 한번 봐보자는 이야기야. 자, 이해됐나요? 자극이 어디예요? 요 끝부분이죠. 여기도 끝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전류를 내가 이쪽에다 넣어볼게. 이렇게 아셨나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이 반대단 이거 뭐예요? 얘랑 똑같은 직선도체죠. 그럼 전류 어디로 가지? 위로.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돌죠. 그래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요 자속은 요 전선 주변에서 생기는 자속이죠.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 해야 돼요? 자극에서 발생하는 자속 방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반듯하니까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코일이 어째요? 감아져 있죠? 요 손가락 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 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무슨 코일은? 이걸 앞으로 제가 원형 코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무슨 코일? 원형 코일은 여기 직선도체하고 자, 반대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자, 뭘로 해석한다? 반대로 해석할 거야. 그럼 반대로 해석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엄지와 뭐가? 자, 아까 얘는 엄지가 전류였죠? 얘는 이제 반대로 엄지가 뭐가 돼야 돼? 자속 방향. 나머지가 전류 방향. 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손가락 해보세요. 요 나머지가 뭐라고? 나머지가? 자, 항상 원형코를 이 4개 손가락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노란색의 전류가 봐봐. 들어가죠? 들어가는 입장에서 코일이 어떻게 감겼나요? 안에서 밖으로 감겼나요? 밖에서 안으로 감겼나요? 안에서 요렇게 감겼잖아. 그럼 자속 이 방향 생기겠죠? 자, 요렇게 생긴가요? 자, 자속은 발생해서 끝나, 안 끝나? 안 끝나고. 무슨 애로 만들어라? 자, 그럼 이렇게 돌아와서 들어가겠네. 이해됐죠? 자, 여기서 나간가요? 무슨 극이야? 요리 들어왔죠? S극. 전류를 이렇게는 못해야 되죠. 이 전류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코일이 요렇게 감겼단 말이야. 아까 얘는 어째요? 이렇게 감겼고.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가려면 요 왼쪽으로 뭐 생기죠? 자속이 발생하나요? 폐회로 만드나요? 자, 다시 이렇게 들어가네. 자, 나가고 있죠? 무슨 거? 여기가. 자,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관련해가지고 제일 먼저 볼 게 뭘 봐야 돼요? 직선도체인지 원형 코일인지 항상 먼저 봐야 돼. 아셨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서로 다르구나. 이걸 먼저 결정을 하시란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이렇게 길게 하냐?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길게 수업 들을 일이 없어요, 앞으로. 아셨죠? 그냥 얘가 전류고 얘가 자속하면 다 끝나. 다른 데 가보면. 자, 잘 봐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직류기 있었어요? 봐봐.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변압기, 유도기 있죠? 다 자속을 이용한다. 자, 뭐를 이용한다?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기기는 다 자속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자속을 몰라버리면은 원리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아먹었어요? 근데 자속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기가 어떤 사람들은 엄청 어려운 과목이래. 이 기기 과목이. 내가 봤을 때는 기기가 재밌고 좋은데. 자, 자속을 보냐, 안 보냐? 아셨죠? 요즘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보이죠? 지나가다 저기 전봇대 보면 전선 지나가잖아. 전류 흐르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주변에 뭐 생기고 있겠다. 자속 생기고 그런 걸 잘 보란 말이야. 그래야지 전력 가서도 그런 것들 써먹을 거란 말이지. 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발전기 하는 역할이 뭐야? 전압을 뭐 한다? 자, 발생하는 기기인데 전압을 발생할 때 누구를 이용한다? 자속을 이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속을 많이 이용하죠. 높은 전압이 만들어져. 자속을 조금 이용하면 낮은 전압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상황에 맞춰서 높은 전압, 낮은 전압 이걸 갖다 만들려면 누구 조절이 돼야 돼? 자속 조절이 돼야 돼. 이해됐죠? 근데 잘 봐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이 자속은 이제 물론 전선 주변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결론은 이 자속은 자석에서 발생하죠. 자, 어디서 발생해? 자석. 그럼 자석은 뭣도 있다? 전자석 또는 그럼 발전기를 뜯어보면 이렇게 자속을 발생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겠죠?
영구자석이 있을까? 전자석이 있을까? 요건 한번 회로 시간에 이야기했어. 기억나죠? 전자석. 자, 쟤하고 얘.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아까 제가 이 자석 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얘를 이용하면 크기가 일정한 전압밖에 못 얻어. 발전기 돌렸을 때. 근데 얘는 어쩌죠? 여기 들어가는 전류와 여기 발생하는 자석이 무슨 관계야? 비례야. 그럼 내가 전류 많이 넣었어요. 자, 많이 발생하지. 많이 끊었어. 전압이 높아지겠지. 그럼 전류 줄였어. 자석 줄죠? 전압이 낮아지겠지.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높은 전압도 얻고 낮은 전압도 얻으려면 자석을 뭐 해야 된다? 조절해야 되니까. 발전기 뜯어보면 누가 있다? 전자석. 오케이? 두 번째. 얘는 재질이 뭡니까? 얘는 재질이 뭡니까? 했더니 자석. 아, 끝에가 석 아니야? 석? 돌 석자야. 얘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떨치면 깨져버려. 근데 이 전자석은 재질이 뭐예요? 철심이야. 철심. 철. 누가 튼튼하겠어요? 얘가 훨씬 기계적으로 어쩐다? 튼튼하겠지. 우리 회로에서 배운 거. 자, 우리나라는 상용주파수 몇 헤르츠? 60이야. 내가 발전기를 1초 동안에 1회전 하면 1헤르츠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60헤르츠 쓰니까 1초 동안에 몇 회전 해야 돼? 60헤르츠. 그럼 똑딱 할 때 발전기 막 60번씩 돈다 생각해봐. 진동 충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진동 충격이 강한 게 저 돌이겠어? 철심이겠어? 그럼 당연히 얘를 써야 되죠.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얘는 항상 왼쪽이 무슨 극이야? 오른쪽은 S극이죠. 극 바꿀 수 있나? 없어요. 바꿀 수 있지. 자석을 돌리면 되지. 그건 아니죠. 근데 얘는 어쩝니까? 전류 요리 넣으면 N극 S극, 전류 요리 넣으면 N극 S극. 이해됐죠? 쟤보다 얘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어쩐다?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발전기 뜯어보면 자, 그 안에 뭐 들어있다? 전자석이 들었다. 알겠어요? 공부할 때는 포인트만 잡아. 포인트. 방금 제가 뭐 이야기했죠? 암페의 오른나사 법칙 1번 전류에 의한 자석의 방향 결정. 이때 전류와 자석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자,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정리할 때는 누구부터 한다? 직선도체냐 원형 코일이냐를 먼저 결정해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석의 끝부분을 뭐라 한다? 자극. 자기력선의 묶음을 뭐라 한다? 자석. 끝. 알아먹었죠? 그거 버리란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문제 풀릴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 자, 여기 봐봐요. 우리 학원에 전선 쪼가리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전선 이거 광주에서 공수한 거예요. 내 가방에 항상 있어요. 학교 갈 때도. 자, 이거 무슨 도체요? 직선 도체. 됐나요? 오랜만에 보네. 자,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어떻게 했어요? 칠판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실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누가 흐르고 있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나침판 알죠? 나침판도 자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서 본 것 같아? 안 본 것 같아요? 이 그림. 전 봤죠? 자, 이 말이야. 졸면 벌금 얼마라고? 지금 막 졸릴라 가지. 눈 감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졸릴 것 같아도 졸린 거야. 자, 벌금 10,000원 내. 이 시간 끝나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전류 위에다가 나침판을 하나 요렇게 놓은 거야. 나침판 몇 개를. 여기에 자침이 있을 거라고.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를 자,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자침도 N극과 뭐 있죠? 그럼 저 1번부터 4번까지가 N극, S극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걸 풀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이해를 한 거지. 못 풀면 아무 소용없죠. 시킨 대로 하라니까. 시킨 대로. 아, 제일 먼저 이거 무슨 도체요? 항상 순서. 이거 직선 도체네. 1번
전류 들어가죠? 자, 들어가네. 자, 이제 엄지 꺼내야죠? 들어가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뭐 생겨요? 이게 아니요, 이게. 예. 들어갔죠? 예. 요렇게. 요렇게. 자, 됐습니까? 1번에서 나갔나요, 자석이? 자, 나갔죠? 무슨 급? N급. 2로 들어왔죠? 3에서 나갔죠? 4로 들어왔죠? 자, 요게 우리 자계약 전기기사 문제예요. 자, 전기기사. 알아먹었나요? 9장인가 있을까, 9장. 전류애완 자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기사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아셨죠? 답이 4번에 있을 거야.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공부 잘 하시라고. 전류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전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 그럼 전류 이렇게 나가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버리잖아. 그럼 그게 다 어째요?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직선도체인지 원형코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류 방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극성 결정하고. 자, 이해됐어요? 회로가 재밌어요? 기계가 더 재밌어요? 기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다 재미없죠. 그쵸? 자, 두 번째. 플레밍의 무슨 손?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제가 회로 수업하면서 제2장에서 정연파 교류가 어떻게 발생하냐 할 때 제가 언급을 한 거니까. 자,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잠깼죠? 그 수업하다가 졸면은 요 앞에 세워가지고 인강 들으신 분들한테 얼굴 공개해버릴 거야. 자, 기전력 뭐라 됐나요? 발생조건 써져 있나요? 우리 회로 수업하면서 기전력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주목해봐요. 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자, 이거 누굽니까? 건전지죠? 자, 건전지 내부장을 뭘로 썼나요? R. 자, 전압 있죠?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을 뭐라 써? E. 그리고 얘가 뭐야? 기전력. 근데 저기도 지금 뭐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버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건전지를 떠올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목마다 달라요. 이름은 똑같지만 과목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과목마다 구분해야 돼. 적으세요. 쉽게 쓰게. 자, 기전력 발생 조건은 되어 있나요? 자, 발전기를 돌려서. 자, 만든 전압. 자, 앞으로 발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든 전압을 앞으로 뭐라 부른다? 기전력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또 건전지 전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회로에서는 얘가 뭐고? 건전지 전압이고, 기계에서는 발전기 돌려서 만든 전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 뭘로 돼 있어요? 전압이죠? 우리 배울 때 V라고 쓰죠? V라고 쓰지 않는다. 앞으로 딱 정의합니다. 앞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자 만든 전압은 우리 정의를 뭘로 쓴다? E라고 쓸 거야. E. 아셨죠? 그러면 발전기에다가 부하 걸어요 안 걸어요? 봐봐요. 회로 시간에 발전기에다 뭘 걸어요? 여기다 부하를 걸잖아. 부하를. 그러면 부하 측에 걸린 요 전압은 뭐라 썼나요? 여기 썼잖아. 그래서 회로에서 E라고 쓰는 전압, V라고 쓰는 전압이 있듯이 기기도 E라고 쓰는 전압, V라고 쓰는 전압을 구분할 거야 앞으로. 이거 구분을 잘 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발전기를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전압이 만들어지냐? 저 밑에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전력 발생 조건 몇 개? 2개. 회로 체계도 있었어. 자, 별표. 시험 상관없이 기본으로 외우세요. 자, 제가 회로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 발전기를 돌려서 전압 만들 때 첫 번째 자속이 발생해야 되고, 구리막대 있나요? 구리막대? 구리막대로 그 자속을 어쩌라? 끊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1번. 자속이 뭐 돼야 된다? 발생. 밑줄. 자속 발생. 자, 두 번째. 자속만 발생되면 되는 게 아니라 발생된 자속을 자 여기 도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에 뭐예요? 구리막대야.
구리막대를 이용해서 자 끊어주라고 그랬어. 끊어줘. 자 그러면 끊어주게 되면은 끊어준 도체에 자 누가 유기가 돼요? 기전력이 6이라고 돼 있지. 자 6이란 말은 발생 여기 생각하면 돼요. 자 기전력이 6이 됐다. 기전력이 발생했다. 오케이. 자 기전력이 6이 되고 기전력이 뭡니까? 전압 아닌가? 맞죠? 전압이 뭐죠?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럼 전압이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누가 흐르겠어요? 전류 흐르죠. 그래서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뭐 한다? 흐르게 된다. 옛날에는 책 보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지 말고 요즘은 이제 대충 저 용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스스로 하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 자 됐나요? 자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발전기를 뜯어보면은 그 안에 뭐 들었다? 아무튼 자석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N극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N에서 어디 있죠? 자 누가 발생한다? 우리 자석 단위 뭐죠? WB죠. 웨이버 들어봤어?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무슨 막대 가져와야 돼요? 자 구리막대를 가져와서 이 구리막대로 이 자수를 어쩐다? 끊어라. 근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리치든가 올려치든가 해야지 끊어지지. 요렇게 움직이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무조건 직각으로 내리치거나 올려칠 때 제일 많이 끊겨. 그리고 제일 많이 끊긴단 말은 뭔 말이야? 높은 전압도 만들어져요. 지금 이해됐죠? 그럼 끊게 되면 이 회로에 누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전력이 만들어져. 그리고 누가 흘러? 근데 이제 플래밍이 오른손 것이 뭐냐면 지금 기전력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구리막대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걸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봐봐 들어가는 방향이죠. 오케이? 근데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도 기전력과 전류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끊었을 때 기전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지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지 기전력의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이 뭐다?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이야. 이 법칙이 뭐를 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밑줄 끄세요. 도체를 이용하여 자속을 뭐 했다? 끊었을 때 자 여기 형광펜 도체에 발생되는 기전력의 방향 결정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도체에 발생되는 자 기전력의 뭐다? 방향을 결정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봐보니까 손 펴보세요. 자 회로 시간에 뭐라 했죠? FBI다. 왼손도 FBI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다 똑같이 뭐다? FBI야. 똑같아. 근데 누굴 구하냐가 관건인데 자 여기 F 뭐라고 했나요? 제가 회로 시간에 힘이라 하지 말아라. 자 도체의 무슨 방향이다? 운동방향. 구리막대의 뭐다? 운동방향. 그럼 구리막대가 여기 있겠죠? 이해되나요? 얘를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한 번은 윗방향, 한 번은 뭐예요? 요게 지금 도체 운동방향보다 F야, F. 아셨죠? 그럼 이 F를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 검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F 했고 B가 검지죠? 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속 밀도 방향. 여러분들 우리가 자속은 들어봤고 아직 밀도는 배운 적이 없어요. 오케이? 앞으로 이 자속 밀도를 B라고 씁니다. B 써보세요. 저거 이제 구체적으로 회로에서 배워. 회로에서. 자 어디에서 배운다? 회로에서. 아 회로래. 자기학에서. 회로 끝난 지가 언젠데. 어디에서 배운다? 미리 갑시다. 자속 밀도. 자 뭐라 쓴다? B. 여러분들 우리 인구 밀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요게 땅이요 땅. 오케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사람 100명 있어 100명이. 그러면 자 누구 구하라 그러면?
인구 밀도 구하러 여기 있는 사람 100명을 요 땅 면적으로 어째요? 면적 S라면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끝터리가 밀도면은 일단 기본이 뭘로 나눈다? 면적으로 나눈다. 자, 자극이 어디죠? 여긴가요? 맞아요. 자, 자극의 면적. 자, 우리 기계에서 앞으로 면적은 S라고 씁니다. S. 자, 그 다음에 이 자극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자, 파이 뭐다? 웨이버.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잖아. 봐봐요. 얘가 요 면적이 아까 땅 면적이요. 그리고 이 자속이 요 땅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사람을 아까 뭘로 나누라? 면적. 그럼 어떻게 하죠? 파이를 S로만 나누면 돼요. 자, 됐죠? 단위 반드시 알아두셔. 자, 자속 단위 뭐다? 웨버. 퍼. 제곱미터. 웨버 제곱미터. 자, 됐어요? 이때 요 면적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일정하죠? 그러면 이게 면적이 일정할 때 요 두 개 무슨 관계예요? 비례죠. 자속이 많이 발생하면 밀도도 커지잖아. 됐어요? 자, 구체적인 거 어디서 한다? 그래도 식은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기계에서 뭐를 또 쓰냐? 자속 구할 수 있죠. 요런 게 살짝 두 개 어쩌야 돼? 곱해야 돼. 자, B 뭐다? S. 요것도 아주 자주 써먹어야 돼. 자, 자속 밀도하고 면적을 곱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누구 구할 수 있다? 자속 구할 수 있다. 자, 됐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지금 여기서 얘기했냐면, 아까 지금 자속과 자속 밀도 무슨 비례관계죠? 그럼 봐봐요. 요게 자속 방향이죠? 그럼 앞으로 자속 밀도 방향도 어째요? 같은 방향으로 보란 말이에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좀 잘 봅니다. 자, 자속 발생했죠? 도체를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에 만들어진 자 누구 방향 봐야 돼? 기전력과 전류 방향 봐야 돼. 오케이? 자, FBI. I가 뭐죠? I? 전류죠? 전류 방향. 그럼 전류 흐르기 전에 누가 먼저 만들어야 돼? 기전력이니까 같이 보라고, 같이. 그럼 우리는 요 세 개 중에서 누구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요거 표표 적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FBI에서 항상 누구 구한다? I 구한다, I. 아셨죠? 오늘 그 집에 갈 때 오른손에다가 요 매직으로 까맣게 칠해놔. 하고 야탁 보면 항상 까만색 얘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자,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줄게요. 자, 우리 구리막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한 번은 위로. 자, 한 번은 상방향 운동. 자, 한 번은 하방향 운동. 됐나요? 자, 합시다. 손 펴봐요. FBI. 우리 요거 구한다. 자, B가 이 방향이죠. 상방향 음지를 위로 올려야 되죠. 그럼 중지 어떻게 돼? 들어가게 돼. 근데 자속 방향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요 엄지손가락만 아래로. 그럼 중지 어쩝니까? 나가. 자, 됐어요? 자, 전류 어쩐다? 들어감. 자, 얘는 전류가 나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지금 여기가 N극이죠? 여기는 자석이 S극이겠지? 그러니까 왼쪽이 무슨 극이고 오른쪽이 이 조건이야. 근데 요 두 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요 B가 쪼리 가잖아. 상방향. 전류는 나가버려요. 됐죠? 하나만 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조건. 자, 상방향 전류 들어가고 하방향 전류 어쩐다? 나온다. 자, 됐죠? 그럼 이거 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들어간다. X. 오케이? 얘는 자, 점으로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됐네. 예, 봐봐요.
뭔지 모르는데 얘를 막 이렇게 했더니 기전력 만들었잖아요. 오케이? 자, 직류요, 교류요. 우리 직류는 뭐라 배웠어요? 시간이 변하더라도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니까. 회로 시간에. 근데 교류는 어때요? 시간이 변하면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해.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 봐봐요. 만들어진 요 전류나 기전력 크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근데 한 번은 어차피 들어갔지. 한 번은 어차피. 그럼 뭐가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어버렸어. 방향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발전기? 직류 발전기죠. 다음에 배울게. 동기 발전기를 그 다음 달에서 배우는데, 자 봐봐, 우리 지금 직류기죠. 자, 방금 뭐 발생해? 교류 발생해. 근데 이름이 뭐예요? 자, 얘는 다음에 뒤에서 뭘로 변환한다? 직류로 변환해서 쓸 거야. 됐어요? 근데 동기 발전기도 똑같아. 뭐 발생해? 교류 발생해. 근데 얘는 직류로 안 바꿔. 교류 그대로 사용해. 자, 이해됐어요? 자, 앞으로 직류자가 붙든 동기자가 붙든 끄트리가 뭘로 끝났다? 발전기. 다 뭐 만든다? 교류. 반드시 명심하시오. 교류 만들어서 직류로 바꿀 거냐? 교류 만들어서 교류 그대로 쓸 거냐? 요 차이지. 모든 발전기는 다 뭐 만든다? 교류 만든다. 자, 정리를 하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이해되셨나요? 자, 10분 쉬겠습니다.